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올랐죠. 이제 내일쯤 되면은 그동안 좀 쉬고 있었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아마 내일쯤 되면 그 영향으로 3대 지수를 포함해서 이제 주식 전반적으로 좀 하락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나눌 이제 이야기는 CNBC의 1월 12일자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Don't Believe Boun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텍스탁들이 올랐지만 이번 주에 올랐지만 그게 이번에 오른 것을 믿지 말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QQQ가 나스닥 100 지수로 보통 우리가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익숙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QQQ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에 있었고 올해 이제 들어서도 계속 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자율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상으로 보시면은 이 자주색이 자주색이 50일 평균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회색 같은 게 200일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50일 평균선에 이 QQQ가 이제 조정받으면서 반등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20일 선 밑으로도 조금씩 한 번씩 건드리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다 이제 이 화살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바이 더 딥 했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이제 바이 더 딥이죠. 그래서 바이 더 딥을 했을 때 이제 그 전까지는 다 성공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내려갔던 거를 샀던 사람들은 재미를 봤겠지만 계속 이 바이 더 딥이 좋겠느냐, 워킹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차트 상에서 요 밑에 보시면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이 QQQ 주식들 이게 보통 100가지죠. 나스닥 100이니까 이 100가지 주식이 몇 퍼센트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차트에 한번 선을 그어보면 이 정도, 예, 그전에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이제 이 200일 평균선에 있었다고 치면 지금은 좀 밑에 선이죠. 그래서 밑에 선 이렇게 그어 보면은 한 50 안 되지 않습니까? 50 약간 밑에 퍼센트 정도 반 이하 반 약간 좀 안 되는 그런 퍼센트의 주식들이 200일선 위에 있지 않다,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은 앞에 받았던 바이 더 딥에서 재미를 봤던 때의 조정과는 성격이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바이 더 딥 이제 할 때는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은 휴렛 패커드입니다. HP죠. 그래서 티커는 HPQ를 씁니다. 그래서 200일 평균 이동선에 보시면은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렸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 평균선에 닿을 때마다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재미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 휴렛 패커드하고 다른 주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PE를 비교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저퍼가 되겠죠. 그래서 이 HPQ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티커가 NVDA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닿는 때가 거의 없죠. 어쩌다 한번 있는 거고 정말 좋은 기회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기회가 오지 않고 뭐 다른 뭐 50일선이나 뭐 그 위에 100일선 이런 쪽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측면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고퍼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서는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니까 스토리 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뭐 주요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엔비디아의 좋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현재 시장은 이런 엔비디아나 이렇게 좀 고퍼인 주식들, 그다음 최근에 좀 잘 나갔던 주식들에 대해서 이번 때는 바이더 딥에 대해서 그런 좋은 이전에 봐왔던 그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HPQ, HP 휴렛 패커드를 먼저 보시면 지금 38불 99대 와 있고요. P가 7.1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주가로 보면은 0점이 아니고 1월 12일 날 39불까지 해서 52주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52주 최저가는 24불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29일, 그러니까 거의 1년쯤 전이죠. 그래서 24불대에서 39불대까지인데 지금 현재 38불 99니까 52주 최고가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52주 최고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가는 이유가 이제 이 P 레이쇼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퍼주라는 거.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도 바이가 3이고 뉴트럴이 5지 않습니까? 그래서 8.5로 불리시 하고요. 이게 이제 1년 차트로 봐도 대략 봐도 이제 최근에 11월 달부터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11월 달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뭐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수혜주가 이제 저퍼 이게 테커 주식 중에서도 저퍼에 해당되는 HPQ였다는 거고요. 쭉 내려서 보시면은 뭐 펀더멘탈 튼튼한 회사죠. 그리고 AI가 보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단기에 좀 약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보이지만 중기 장기로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불리시하게 나오죠. 계속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퀴티 서밋 스코어 상으로 이제 HPQ가 8.5였던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6.5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P가 HPQ가 말씀드린 것처럼 9.34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30.48입니다. 그래서 P가 이제 고퍼, 저퍼 이런 게 이제 틀리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5 사면은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5 중에서도 오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빅5 중에서도 조금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두 개는 구글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되고, 애플이 약간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하고 이제 페이스북은 약간 좀 네거티브한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상반기는 그렇지만 하반기는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애플의 지금 이제 뉴스 제가 또 뭐 안 보여드리고 들은 거 말씀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 정도 이익이 늘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익이 한 5% 정도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오르는 거에 하고 실제 이익이 얼마나 더 늘 거냐는 거에 따라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죠. 그 이익이 오르는 거 예상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만큼 버블이 낀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바이 더 딥 할 때 모든 테크 주식이 아니라 이제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저퍼 테크 주식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서 언급되었던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퍼가 86.36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오늘도 많이 올랐죠. 0.65%니까 그래도 뭐 오른 편이고, 그 다음에 이퀴티 서밋 스코어 8로 이제 바이가 2, 아웃퍼폼이 1이고, 그 다음에 뉴트럴 4, 그 다음에 언더퍼폼이 1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우호적이지만 이제 이 점수가 전에는 이제 9점대였지만 지금 8점대로 내려왔죠. 그런 게 있고, 최근에 이제 바이 더 딥이
이제 영향이 좀 줄면서 이렇게 좀 주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고평가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걸 예상할 때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바이더 디읍으로서는 엔비디아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펀더멘탈로 보면 이제 뭐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45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뭐 페어 밸류 정도로 생각되는 것이고, AI 분석으로 보면은 단기 중기는 약세고, 그 다음에 장기로는 중립이니까 앞에 보셨던 그 휴렛 패커드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펄을 통해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내려서 보시면 이제 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볼 만한 회사들로는 인텔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P가 64인데 인텔은 10.58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퀄컴이 17.3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운드리도 뭐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비용이 좀 증가되는 면이 있어서 조금 이제 주가 측면에서 재미가 없는 것도 있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을 한다든지 어디를 해도 이제 퀄컴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칩이 통신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오히려 퀄컴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칩 쪽에 인텔하고 해서 3대 회사죠. AMD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작은 PE 52.11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지금에서는 좀 저퍼인 AMD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얘기랑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 CNBC 패널 중에 조시 브라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늘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이분 말씀으로는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면 2021년도 한 2, 3월 때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페드가 빨리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일시적이다 이런 게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이제 일시적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테이퍼링 시작한 게 11월 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오를 때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통해서 제일 많은 조정을 거친 것이 QQQ보다는 이 러셀 2000입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라는 얘기는 미국의 회사 뭐 한 3000개 있다고 치면 여기 1000등에서 3000등까지의 회사를, 그러니까 1000등에서 3000등이니까 그 2000개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를 모아놓은 것이 그 iShares Russell 2000 ETF입니다. 그래서 IWM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IWM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이제 AMC, 그다음에 이제 SYNA, 그 시냅틱스죠. 그다음에 LSCC, TTEK, BJ, EGP, 그 다음에 SAIA, OW, THC, WSC, 요게 이제 그 탑 10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IWM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보유 종목이 2042개 중에서 탑 10이 3.32%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중소형주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WM의 1년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해 이렇게 이 3월달, 이렇게 좀 3, 4월달부터 보이시죠? 이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저점으로는 이제 이렇게 IWM 자체로는 209불대까지 했었고요. 좋을 때는
이렇게 이제 11월 달에 좀 해소되면서 올라갔었죠. 이거 테이퍼링 그 스케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244불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이 50일 평균선이고 빨간색이 200일 평균선인데 200일 평균선 밑에서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차트를 봐도 거의 뭐 횡보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IW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시 브라운의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이제 좀 이렇게 하락기에 들어갔죠. 하락기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이자율이 오르면서 그러면 이제 이 변동성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실제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오를 거라는 것이 좀 확정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잡혀가면서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해결되겠다 이런 게 이제 좀 기미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은 이 IWM이 바이 더 딥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조시 브라운의 이제 케이스입니다. 조시 브라운도 좀 이제 탐리와 같이 좀 불마켓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이 IWM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실 때 앞에 말씀드렸던 휴렛패커드와 같이 저퍼 테크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소형주 계속 이제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계속 이제 행보하고 빠지기만 했던 것들이 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점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 것이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